그런데 많은 분들이 네. 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방송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촛불을 드는 네네. 우리 정말 어떤 형제나 다름없는 이런 같은 편의 시민들이 많이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나는 중간층의 합리적인 예.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중도층에서. 왜냐? 왜 그러냐? 네. 이건 정말 제가 상식에 호소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좋아, 김종대 말 틀린 거 없어. 그러나 미래로 가야지. 아니 신냉전이라 그러고 난 중국 권위주의 싫고 네. 저 갑질하는 강대국 싫은데 어. 이럴 때 한미일이 좀 똘똘 뭉쳐서 대처하면 좋은 일 아니야? 그렇죠. 그 안보적으로.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잖아. 예, 좋다.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겠지. 그렇죠. 미래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나도 네. 내가 한일 관계 개선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걸 항상 필요하다 그랬고 예. 또 일본 시민들 중에 평화 헌법을 사랑하는 이 평화적 본성을 가진 일본 시민들하고는 우리가 언젠가 손잡고 나가야 된다. 네. 언제까지 긴장할 수는 없다. 이건 오히려 저도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의 이 졸속외교는 그런 숭고한 어떤 선의에도 찬물을 뿌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각하다. 이 한미일이 이렇게 그 초고속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이면에는 네. 미중이 반드시 충돌한다. 음. 이런 숙명론이 깔려 있어요.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냉전이 40년 중에 초기 10년이 제일 위험했거든. 그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제일 큰 피해자가 됐죠. 그렇네요. 초기 때 일어났던 초기 냉전 10년이 초기. 제일 예. 위험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10년이 지나고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차가운 평화의 3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차가운 평화. 차가운 평화, 냉전이죠. 그랬던 어떤 시간이 흘렀는데 미중 장기 경쟁이라는 건 앞으로 긴 장기 전략 경쟁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위험한 10년이 2020년대 10년이라고 보는 건데 이 위험한 시기에는 과거의 냉전 초기에 서방이 결속했듯이 그때 네. 나토가 창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토라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 그러나 그런 걸 창설해서 스탈린에 맞서고 그다음에 저 중국에 맞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전 세계 미국의 그 동맹국을 결속한 게 결국은 성공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의 경쟁의 장기 전략 경쟁에 네. 2020년대 10년은 위험 구간이다. 이 이 위험 구간에 똘똘 뭉쳐서 예. 같이 대비하는 이게 어떤 과거 역사의 경험에서 봐서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 윤석열의 폭주를 잘 알면서도 네. 일견 설득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그 충돌의 불가피성 네. 또 숙명적인 충돌론 이게 냉전식 사고 방식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주술이라는 겁니다. 그건 마법이고 주술이고 자기 네. 최면이에요. 아하. 자, 우선 냉전과 달라 지금 시기는. 다르다. 네. 네. 냉전은 그 자기 그 서방의 편에 있는 그 동맹국들한테 미국이 인센티브를 다 줬다고. 네. 그래가지고 마샬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유럽 부흥 계획이라고 해서 오늘날 번영하는 유럽을 만들고 그렇죠. 경제대국 일본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자본주의의 쇼윈도 그러니까 공산권에 최근접한 지역에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는 쇼윈도 효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지원했다. 네. 이렇게 진영 내에서는 풍부한 인센티브가 있었고 진영을 결속하는 수단들이 풍부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한미일 결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꺼풀만 벗겨보면은 더 심각한 자국 우선주의. 미국이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일자리 약탈, 자본 약탈을 마음껏 수탈해버리는 말하자면 안보 논리를 빙자해가지고 동생 손해동 과자 봉지에 내가 네. 손 넣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거의 철면피 수준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은 네. 실패할 수밖에 없어. 진영 간의 인센티브, 즉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게 안보 논리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아무것도 뭐 없어. 안보 얘기만 하면서 안보를 내세우면서. 거기에다가 세계화 시대는
연결된 그물망의 세계 이 속에서 국제기구가 있었고 네. 유엔과 같은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어떤 세계의 집단 안전 보장에 대한 어떤 국제 규범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경제적 상호 의존이 있었다고. 음. 이것이 세계화 시대 우리가 달라진 평평한 세상, 네. 플랫 월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장벽을 세우는 비용이 졸라 비싸. 그렇죠. 그걸 또 저기 동맹국에 책임 전가를 한다고. 음. 그러면 억지로 신냉전을 만들려고 해도 예. 이것이 냉전 초기와 같은 양상으로 이것이 되는 데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네. 이거는 저기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보 냉전하고 이게 같냐고. 음. 냉전하고 같으냐고. 또 아니네요. 이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자국 이익에 그러려면 지금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나라하고 어떻게 공동 번영을 하자는 비전 정도 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고도 아직 변변한 비전이 없어. 그렇네. 그냥 공급망 강화야. 이건 뭐냐 하면은 중국에 배터리 주지 마, 반도체 주지 마, 맞아요. 원자재 수입하지 마.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네. 완전히 작사를 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자 이 얘기인데. 견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예. 전쟁이 안 일어나고 별일 없이 넘어가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괜한 짓거리를 한 거 아니야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다가 이제 다 공장 지으라는 거니까 미국만 이익을 보는 거죠. 결국 그거밖에 없는 거야. 미국 세상은 좋은데. 달라진 게 없는데.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가 예. 이제 쿼드라 그래가지고 인도, 그 호주,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4개국 협의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인도가 미국 편 들었습니까? 그것도 그렇지 안 않죠. 들었잖아. 예. 러시아에서 다 수입해 오잖아 가스, 석유. 오히려 더 싸게. 싸게. 배럴당 40달러에 수입하고 그러니까. 있어. 노다지야. 이렇게 싼 가격에 인도가 수입한 적 있어? 야, 그러고 보니까 국익을 최우선시해서 우리 것도 잘 챙기고 해서 안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주술에 홀린 것처럼. 주술이라는 게 네. 미중 충돌 숙명론. 그것만 생각하고 이거 이제 이거 보면서 투키디데스 함정. 네. 이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제 관계는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건데 이 복잡한 걸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신앙화된 네. 종교화된 프레임에 확 쓸려가면은 일단은 세상은 명쾌해지는 것 같지만 뭐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니까. 근데 옆에가 안 보이는 그럴 때는 거죠. 이제 다른 길이. 신정 정치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주술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주술의 시대가.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네. 지금은 과학과 주술의 전쟁이다. 음. 우리 민주 시민들의 네. 덕목은 낱낱이 해부된 이성의 용광로에서 검증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 그 속에서 우리의 합리적 이성과 네. 또 어떤 그 저기 공존하고 공영하는 이런 어떤 평화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면 이미 민주주의 토대는 무너지는 거다. 그것이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걸로 이 주술에 맞서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그런데 자꾸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뭐가 있으니까 뭔가 아마게돈의 이미지. 그렇죠. 불안하고. 종말과 파국의 이미지가 어떤 현실 감각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거는 두려움이란 정서를 파고드는 거거든. 그럼요. 두려움이란 정서에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생존의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기다. 그게 보험 영업이에요. 공포 마케팅이라고 공포 하는 마케팅.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에 포로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건 설득이 되는 거야. 한미일 이렇게 이거보다 그렇죠. 더한 것도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더한 것도 해야지. 그러는데 그건 주술입니다, 주술이다. 여러분. 그럴 듯한 주술이에요. 네. 옛날에 13세기에는 한 해 30만 명의 그 저 여성이 마녀 사냥당했어요. 화형으로. 예. 특히 어떤 한 해는 어떤 할머니들이 고양이 좋아하면은 마녀라고 고양이 좋아하는 할머니를 우선 잡아가지고 불태워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중세 그 저기 뭐냐 중세 시대에는 다른 종교를 믿기만 해도 네. 저 학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다고 말했다는 죄로
저기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그나마도 저기 런던이나 파리에서 네.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입국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 이스탄불이나 카이로 같은 데는 세계 문명의 혼합체였거든. 네. 거긴 기독교인, 유대교인, 그다음에 음. 저기 조로아스터교, 그다음에 이슬람 야, 다양했네요. 그렇게 다양한 문명의 그 접촉 지점이 정작 민주적인 건 런던이나 파리가 아니라 카이로나 이스탄불이었다고. 아, 그런데 그 당시에 런던이나 파리는 거기에다가 나중에 또 국교를 만들면 그거 안 믿는다고 저기 인종 청소를 하질 않나? 네. 세계에서 제일 야만적인 데가 그 당시에 런던이나 파리였어. 그런데 그 이런 어떤 그 주술의 시대의 중세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고 모든 건 신이 판단하는 거라는 네. 이런 신정 정치 사회가 이제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근대로 탈바꿈된 거 아닙니까? 진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시 또 그게 과학혁명이었어요. 네. 그게 바로 과학혁명이었어요. 과학혁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 평평한 세계에서 예. 국가 간에 갈등이 있다면 조정하고 비폭력 수단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은 세계 이성 네. 어떤 국제 규칙이 중요해진 이 시기에 이제는 저기 인위적으로 갈등을 만들고 벽을 세우기 위해서 공급망 재편을 한다고 하는 이 스투피드들이 스투피드들이. 이 스투피드들이 네. 우리의 의식 속에 지금 잠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 두려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 몇백억 달러어치 군사 정보를 퍼주고 그러니까요. 반도체 퍼주고 배터리 퍼주고 그걸 네. 공급망 강화라고 포장하냐? 아하. 어? 이건 공급망 강화가 아니라 공급망 고사 작전입니다. 아, 오히려 예. 야, 이 오늘 김정일 교수님의 말씀을 아까 뭐 중도에 계신 분들 말씀도 하셨지만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 사람들은 들을 필요 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